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고용 여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제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지역 신규 지정이 받아들여졌고 함께 신청한 통영시, 창원시 진해구, 또 고성구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거제시와 세 곳 지자체의 선정, 또 탈락의 배경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곳 지자체의 상황, 또 각각의 지원책 등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를 지역구로 한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 그리고 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윤현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도를 좀 봐도 그렇고 조선업 경기가 다시 좋아졌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선박 수주량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37%를 수주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10척 중에서 4척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발주량 자체는 전년 대비 22% 줄었지만 네? 국내 조선업의 점유율은 4% 이상 상승했습니다. 호황기를 뒷받침할 인력만 보충하면 앞으로 호황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기는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LNG 선박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든지 네? 아니면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70%를 수주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조선업 상황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경남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중대형 조선소, 직영 및 사내 협력사 총 인원을 보면 작년 6월 기준에 9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네? 20만 3천 명의 45.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기술직하고 기능직하고 좀 구분해서 보면은 앞으로 2025년까지 스마트 친환경 선박 부분의 기술 인력은 현재 1,300명 규모에서 3,80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기능직 그리고 보면은 생산 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 4분기에 약 3,300명 인력이 당장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선업의 인력난은 불황으로 인한 경기난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네? 구조조정 그리고 업무 강도에 따른 낮은 임금, 높은 산재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선업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네? 또 선박 인도시에 결제대금 지불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주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도 당장 임금 상승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중심으로 외국 인력 수급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실제 이것은 단기간에 땜질식 임시 방편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상황이 좋아진 건 맞는데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조선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말씀처럼 임금이 그리 높지 않아서 좀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 방금 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조선업 전반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 요약을 하자면 그 2020년까지는 이제 중국이 저가 수주 공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수주를 위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에 철광석을 비롯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조선소의 흑자 전환이 미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철광석 가격도 좀 작년 고점의 반 정도로 안정화되었고, 네. 그다음에 조선소들의 풍부한 수주 물량에 기반해서 헤비테일식 결제 방식도 이제 지금은 조선소의 그 셀러 마켓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청년들이 조선소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을 좀 기피한다는 데 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립대들도 교육 원가가 사실 공학계열 학과들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학 인재를 배출하는 학과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필요하는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가 이제 줄어드는 게 문제인데요. 이번 이제 정시 모집 결과를 봐도 네. 전국의 조선공학과 경쟁률이 약간 낮은 게, 다른 학과에 비해서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전 의원님 말씀대로 스마트 친환경 분야 인력이 전국적으로는 3,000명 넘게 인력이 필요하고, 경남에서만도 1,800여 명의 인력이 네. 2025년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남 지역의 조선해양공학과에서는 50명에서 60명 매년 인력을 배출하기도 이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사실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를 첨단 분야로 지정을 해서 첨단학과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 모집이 중지된 사립대학의 학과들도 재모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 지난 12월 중순이었죠.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 해양에서 고용노동부 또 경상남도 거제시가 합동으로 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제시의 2023년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을 발표했는데 이 선정 배경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거제 지역에 각종 경제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이고, 또 심각한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 등으로 복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 창원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 8개 시군에 해당됐던 고용 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네. 거제시만 유일하게 신규 지정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유지됩니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려면 고용노동부가 정해놓은 정량적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네. 거제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하고 피보험자의 증감률 또는 인구수 감소, 이런 전반적인 지역 경제 지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거제 지역 피보험자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크게 늘어났고, 네. 인구는 2018년보다 5% 이상 빠져나간 데다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발주 물량이 대량 취소되는 그런 악재도 겹쳤습니다. 거제시가 고용위기 지역에 유일하게 신규로 지정되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네. 어쨌든 지역 경제 전반의 수치들이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거제시와 또 경남도 지역 정치권에서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꽤 많이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지역민들께도 그래서 박수를 받고 있는데, 이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그 전국에 유일하게 거제시가 지정을 됐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된 것은 지자체하고 또 정치권,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제시는 고용위기 지역에 다시 지정되면서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 확충, 네. 그리고 재취업하고 훈련 기회의 확대, 네. 또 훈련 장려금 지급, 또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 해소, 또 사업주 지원을 통해서 고용 유지 및 또 일자리 창출 등 33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내용도 짚어주셨고 3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기간은 올해까지 1년인데 이 조선업 청신호가 켜지기까지 이게 뭐 기간이요 짧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올해 대부분의 우리 조선소들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 정도의, 물론 뭐 길수록 좋지만 1년 정도의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거제시 고용위기 지역
신규 지정? 네. 신규 지정이죠. 그래서 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나 지자체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인력 유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의 유치까지도 포함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연히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상당히 큰 사업장이 있는 거제 지역에 이런 고용 위기 지역이 지정됐다는 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창원시 진해구에도 네. K조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성군에도 삼강 M&T, 통영에도 중서조선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했는데도 고배를 마신 거에 대해서는 네, 네.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크게 보면 경남에서 이 정도의 또 330억 원이라는 국비를 유치를 하면 또 상당 부분의 지방비를 지정이 안 된 지역에도 또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그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이 지원 방안 안에는 뭐 생활 안정망 확충, 훈련 참여 기회 확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 이슈토크에 출연하셔서 계약학과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하신 바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지원 방안 가운데는 계약학과라는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신규 인력 유치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창원대를 포함한 지역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방안 없을까요? 좀 같이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 고용 위기 지역을 1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방안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계약학과는 사실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4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네.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용 위기 지역은 또 생산직 근로자에게 좀 더 관련된 지원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술직, 즉 이제 4년제 일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조선소에 가서 일하는 업무 분야는 사실 또 이 고용위기 생산직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위해서는 뭐 계약학과 같은 부분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 고용위기 지역 안에는 직업훈련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업훈련을 요즘은 대학이 평생교육, 그다음 링크 3.0 사업단과 그 학교 자체의 산학융합교육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재직자나 아니면 취업자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저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조선소에서 결국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굉장히 단기적으로 기량 검정을 하고 급하나마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지역의 대학에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1년은 조선소에서 인턴 교육을 시키고 한국어 교육도 지역 대학에서 확실하게 시켜서 정말 우리 문화도 잘 알고 우리 한국 노동자들, 한국 근로자들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력으로 이제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계약학과뿐만이 아니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요즘 교육부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건데요. 네. 이게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 이상 이제 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학문도 자꾸 바뀌고 산업도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 분야가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과목 정도를 대학에 가서 아주 짧게 교육을 하고 와서 다시 이제 새로운 융합된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그 우리 그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네. 대학하고 기업이 조금 더 긴밀하게 또 협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1년 안에 이 고용 위기를 벗어나서 청신호가 켜지게 하려면 예. 뭐 행정에서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거제 지역 노동자들 상황도 현장 가까이에서 좀 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또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 효과가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경상남도 의회가 책임감 있게 네.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원이 집중되는 거제시는 그나마 1년 동안 어떤 발판이 좀 마련될 것 같은데 이번 선정에 탈락한 진해구, 통영시, 네. 고성, 경남도가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 윤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 고용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348억 규모의 지역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업의 어떤 뿌리 산업, 또 반도체 등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발굴 사업들이고요. 70억 규모의 공모 사업인 고용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선업 희망센터를 활용해서 지방자치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조선업 특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각 시군도 자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9억을 투입을 해서 조선업에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를 지원한다든지 네. 또 조선항공 원전과 같은 경남의 주력 산업 기업이 청년 인재를 좀 채용을 하면 기업하고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 이러한 5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고용 위기 지역에서 탈락한 3곳 또한 어떤 긴장감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1년, 어떤 대비를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원자재값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조선산업의 흑자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조선산업이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그런 사이클 산업이란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해양산업의 적정 규모화를 설정하고 우리가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급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대학은 학령 인구의 감소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4, 5년 뒤면 고스란히 기업으로 전가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청년들의 이제 제조업 기피와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우리 지역 동남권이 보다 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고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대안으로 지역 기업 근로자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 대학에서 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어학교육, 기본교육들도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올 한 해는 플랫폼과 컨텐츠를 네. 준비하는 그런 해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인력난 외에 다른 것들 준비할 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다른 산업들도 육성을 해야죠. 예, 조선업 인력난 문제 당장 눈앞에 닥친 파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제도약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인력난 해소 정책 이외에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영업이익을 유보금으로 좀 쌓아가지고 미래 불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완충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스와 일본처럼 불황기 때 저가 선박을 많이 확보를 해서 네. 호황기 때 선박을 매각하는 이런 방식도 전략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노사 간, 또 원청과 하청 간의 삼생협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시장과 세계 경제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대비책 이런 것들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고용 위기 지역 신규 지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이클에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방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